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고아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루샤 에벗은 이번 주 수요일에도 호원의 위원들의 방문에 대비해 청소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었습니다. 얌전하게 굴어야 해. 호원회 위원님들께 대답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라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해야 한다. 정말로 귀찮고 힘든 날이었는데 이렇게 우울한 이달의 첫 수요일도 순조롭게 끝났는데 성가대원인 토미 딜런이 리펫 원장이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제루샤가 우울함을 털고 밝은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가지 리펫 원장은 방금 전에 나간 부자위원이 제루샤를 대학교에 보내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를 대학에 보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는구나. 그런데 조건이라는 게 조금 독특해. 너에게 글재주가 있는 것 같으니 너를 문학가로 키워보시겠다는 거야. 교육을 시켜서 말이다. 제루샤는 너무 가슴이 뛰어 방에서 뛰어나왔고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으로 대학교에 가게 되고 약속대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신 친절한 후원자님께로 시작하는 그녀의 첫 편지는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루샤는 벨기에의 시인인 모리스 메테르링크 이야기를 할 때 그 애도 1학년이야? 하고 물어서 큰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국어 선생님한테 제출한 글이 아주 독창적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들의 쑥덕거림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고아원 출신이란 것을 밝히지 않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친절한 할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줬다고 하는 제루샤. 병이 나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준 분홍색 장미다발에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을 로귤로우의 농장에서 보내기로 하는데 이곳은 저비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저비스 펜들턴의 소유였던 농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라. 저비 도련님도 바로 그 대들보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었는데 마치 어제 일 같군요. 2학년이 된 제루샤는 셀리, 줄리아와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되는데 줄리아는 펜들턴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표를 받고 셀리네 집에서 아주 멋진 휴가를 보내게 되는 제루샤는 셀리의 오빠인 지미와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셀리네 가족이 열어준 댄스 파티에서 키다리 아저씨가 선물로 보내준 하얀 이분 인드레스를 입고 지미 맥브라이드와 춤을 추는 제루샤. 제가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여자로 살아간다면 화내실 건가요? 기숙사 방에 걸린 프린스턴 대학교의 깃발 이야기부터 너무나 다른 역사 시간과 화학 시간까지 세세한 대학 생활을 제루샤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로 전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저비로부터 오랑캐꽃과 방울꽃으로 만든 큰 꽃다발을 선물 받게 됩니다. 학교 운동회 50m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이야기부터 제인 에어를 읽고 흥분했던 이야기까지 전하는 제루샤는 키다리 아저씨의 권유로 다시 로귤로우 농장에 가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고아원을 설립해 원장이 되거든 기대해주세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어떤 원장이 될지 상상한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저비가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제루샤는 저비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펜들턴 집안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루샤는 저비와 도시락을 갖고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잡아 모닥불에 구워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잡지사에서 제루샤의 단편소설을 $50에 구입하겠다는 소식과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키다리 아저씨는 장학금은 모르는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니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저씨처럼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장학금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교육비를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저에게 쓰고자 하셨던 돈을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는 다른 여자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쓰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루샤는 뉴욕의 펜들턴 집안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되는데 그 집의 물질 맞는 분위기에 큰 실망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 여름방학에 제루샤는 패터슨 부인의 바닷가 집에서 부인의 딸 공부를 가르쳐주고
남은 3주는 로블로우 농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큰딸 메리온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에요. 어떻게 입학은 하더라도 대학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둘째 플로렌스는 더 형편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예쁜 애들이랍니다. 머리가 나빠도 예쁘니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루샤는 1년 가까이 열심히 쓴 소설을 출판사에 보내지만 출판사에서는 형편없는 평가를 보내오고 제루샤는 그 소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난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없나 봐. 아저씨께선 나를 위해 헛수고를 하신 거야. 귀한 돈을 버린 셈이 되고 말았어. 키다리 아저씨에게 부탁해 말할 수 없이 딱한 처지의 노인 아가씨에게 $100의 돈을 전해주는 제루샤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은혜로우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돈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스미스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처럼 인정을 베풀 수 있게 하신 건 바로 하느님입니다. 천만에요. 제가 스미스 선생님께 부탁드린 일이에요. 그리고 제루샤는 셀리와 함께 로블로우에서 부활절 휴가를 보내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있던 고아원을 배경으로 작품을 쓰기로 합니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게 된 제루샤는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준 장미꽃을 안고 졸업식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루샤가 쓴 소설이 $1000에 판매되어 제루샤는 키다리 아저씨에게 그 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비로부터 청혼을 받은 일과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 청혼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키다리 아저씨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비 도련님의 청혼을 거절했답니다. 그분은 제가 지미 맥브라이드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오해하고 떠났거든요. 드디어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뉴욕에 있는 자신에게 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제루샤는 흥분 속이 뉴욕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키다리 아저씨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저비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인 펜들턴 스미스임을 알게 됩니다. 귀여운 주디, 내가 키다리 아저씨인 걸 짐작조차 못한 거야. 이로써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는 연애 편지로 바뀌게 됩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뒷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에게는 속편을 추천합니다. 속편도 전편과 마찬가지로 편집을 형식인데 주인공인 주디 에버튼은 대학을 졸업하고 키다리 아저씨 저비스 펜들리튼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주디가 잘한 종글이어 고아원에 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저비스는 원장으로 대학 친구 셀리 맥브라이드를 취임시킵니다. 유망한 정치가 고등과의 결혼을 앞둔 셀리는 낙후된 고아원의 시설과 여러 가지 난관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원장직을 물러나려 합니다. 그러나 활기차고 건강한 천성과 당돌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고아원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상적인 고아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제루샤의 소원이 바로 이 책 속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진 웹스터는 미국 뉴욕주의 프레도니아에서 태어났는데 필명이 진 웹스터이고 본명은 앨리스 제인 챈들러 웹스터입니다. 아버지는 출판사의 사장이었으며 어머니는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조카입니다. 이처럼 문학적인 환경에서 자란 진 웹스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각종 글을 교내 잡지에 발표했고 대학에서는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6살 때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해 큰 인기를 얻지만 1916년에 첫 딸을 낳고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사랑은 장미처럼 활활 불타지 않아도 좋으리. 사랑은 목련처럼 눈부시지 않아도 좋으리. 우리의 사랑은 곰의 들판의 제비꽃처럼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작고 예쁘기만 해도 좋으리. 정연복, 곰나래의 사랑 이야기.